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2일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대급 초접전이 벌어졌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야말로 피말리는 접전이었는데 저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문에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이 지나서야 개표율 99.5%가 지나서야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두 사람의 표 차이는 10,000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두 사람의 표 차이는 0.14%포인트 차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강용석 후보가 1% 정도 득표를 했죠. 그래서 5만 표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강용석 후보 글쎄요, 처음에 단일화를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돌연 완주를 선언했는데 네, 아무리 좋게 봐도 저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용석 후보가 가져간 이 표 차이 결국 김은혜 후보가 패배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그 광역단체장 선거를 보면은 17군데 가운데 국민의힘 최종적으로 12군데를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북, 정남, 광주, 제주, 경기 이 5곳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12곳, 민주당이 5곳에서 승리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압승이죠. 그리고 초접전이 예상되었던 대전과 세종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대 5. 경기도지사 선거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선거 초반부터 접전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은혜 후보가 계속 2만여 표 차이로 앞서 나가다가 새벽을 지나면서 계속 표 차이가 줄어들더니 오전 5시 반을 지나서는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9천여 표 차이에서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너무나 아쉽죠. 자, 김은혜 후보는 오전 6시 40분 정도에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후보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께 보답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대위 관계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더 큰 힘을 모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당원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다라고 마쳤습니다. 자, 강용석 후보 5% 정도를 예상했지만 1%를 얻지 못했습니다. 5만여 표 정도를 가져갔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 나온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 욕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입당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강용석 후보를 어떻게 입당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불륜 스캔들이 있죠. 2015년 즈음인가요? 유명 블로거 김민아 씨와, 그러니까 도도맘이라고 불리우던 김민아 씨와 불륜 스캔들로 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불륜은 확정적인 사실이라 강용석 후보 본인도 인정하는 바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김민아 씨를 부추겨서 유명 증권사의 간부를 허위 고소하게끔 부추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아 씨가 어떤 A라는 남자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 그냥 강제추행 당했다라고 하고 허위 고소를 하라. 이렇게 부추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이게 대법원까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불륜의 허위 고소 논란까지
여러 가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집권 여당이 어떻게 입당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출마부터 완주까지 참 욕심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국은 발목을 잡게 된 이런 결과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초접전이었던 경기도는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자, 기초단체장 선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것이죠. 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0.74%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86그룹 중심의 지도부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프레임에 갇힌 채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눈을 감았다.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듯한 태도는 대선 불복으로 비쳤다. 이재명 조기 등판은 방탄용 배지 논란을 불렀다. 철험회와 같은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극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당이 휘둘렸다. 20대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내용은 당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재명 책임론, 86그룹 퇴진 등 세대 교체론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민주당을 다 죽인 선거였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바뀔까?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아마 경기도 한 곳에서 이긴 걸 가지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정신 승리 프레임을 또 가져갈 것 같은데 민주당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때문에라도 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참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 승리가 매우 초라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걸 기회로 또 어떤 선동이라도 벌여나갈 인물이죠.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은혜 후보의 이번 패배 너무나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